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정치적인 견해가 어떻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 전에 오늘 시장이 아직 이제 끝나려면 한 7분 남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됐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 CNBC 웹사이트 보시면은 3대 지수 현재 지금 빨간불 나와 있는 거 보시고 첫 번째가 다우가 150포인트 떨어졌는데 인베스터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험도가 올라가는 그런 쪽에 이제 시선이 가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 28.88로 현재 5.59% 상승했습니다. 30 이상 가면은 많이 좀 위험하고 오히려 바이더 딥 하시는 분들은 30 이상 넘었을 때 좀 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제 바이더 딥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크립토를 먼저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42,000대 와 있습니다. 제가 간밤에 봤을 때 41,000대였으니까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위험도가 그렇게 크게는 보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유로하고 그다음에 미국 달러하고 보시면은 요 유로 달러가 1.12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가 내려갈수록 달러가 강세죠. 그래서 지금 달러 지수로 보시면 한 9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소폭 상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뭐 100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정쟁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달러 지수가 0.27% 정도 올라간 96.34 정도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위험도는 있지만 전쟁이 난다라고까지는 아직은 100% 좀 확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험성은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런 것이 금 가격에 좀 반영된 거죠. 1.77입니다. 그래서 이게 1790불대에서 1800불대 못 넘어가고, 계속 상방을 부딪히다가 1800불대 올라가서 1874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900불까지도 넘을 수 있느냐까지는 좀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금값은 하락세를 좀 보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선은 보이지만 어쨌든 현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경기 회복을 표시하는 카파 같은 경우에는 0.32% 내렸기 때문에 지금 약간 위험성 때문에 경기 회복이 좀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일 가격을 보시면은 94불대입니다. 제가 95불대도 올라간 거 봤었는데 지금 94불대로 다시 내려왔고요. 오늘 1.8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일 가격은 올라갔는데 엑슨모빌이나 아니면 쉐보론 하는 이런 석유 관련 주식들은 또 내려갔습니다. 그런 얘기는 석유 가격이 이거 보시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7년 그죠? 지난 7년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 또 정유사들 내려가는 거는 지금 이란하고의 핵 협정이 또 체결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 약간 올라가는 만한 이유, 내려갈 만한 이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으로 보시면은 2년 만기 국채가 오늘 계속 장중에 1.99대로 가 있었는데 지금 장 거의 끝나가니까 2.0대를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회복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 쪽 보면은 아무래도 블러드 총재 여기 총재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 블러드 총재 얘기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꼭 잡을 수 있다는 신뢰를 보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금리 인상 때 강력한 인상을 좀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0.5 이렇게 이상은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총재가 지금 촉이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대로 하면은 3월 달에 0.5 첫 번째 금리 인상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위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보시면 그래서 이 정치적
긍정적인 것이 어떻게 이제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내용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면 특히 미국에서는 정당이 두 개 있죠. 뭐 사실은 정당 더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은 이제 두 정당 양당이 이제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티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어느 정당을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이 경제 전망을 다르게 본다라는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생활 이제 뭐죠? 전반에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가까운 예로 이제 미시간대에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거 발표하지 하는데, 가장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았다고 보이는 2000년도 초기에 이제 이 경제 전망이 아주 최고 높았을 때 하고, 그 다음에 1980년도에 이제 리세션 때 미국 사람들의 전망이 경제 전망이 가장 어두웠을 때, 미시간대에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를 통해서 이제 본 거죠. 그랬을 때 이 가장 좋았을 때와 가장 낮았을 때 점수 차이가 46점밖에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이게 100점이면 아주 안 좋을 때 뭐 10점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90점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느 한 중간쯤에 있었다는 거죠. 이 중간쯤에 이제 머무르는 이유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경제 전망을 다르게 보는 것이 이제 좀 영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거와 관련된 이제 뭐 책자로는 이제 이 버나드 바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경제 지수들의 비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이런 관계된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자, 한국말로는 뭐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하는데, 그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투자라든지 소매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자들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금융에도 이제 뭐 돈을 빌릴 건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론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사람들의 신뢰지수, 소비자 신뢰지수로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경기 선행이 어떻게 될 거냐, 경기 선행지수라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뒤에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 이런 소비자들 아니면 사람들의 신뢰지수 아니면 심리지수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심리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각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진짜 팩터 있죠.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실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는 뭐 기분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인 반면에 뭐 오늘 기온이 뭐 영하 10도다. 뭐 영상 10도다 이렇게 할 수, 이거는 이제 릴 팩터죠. 그래서 현재 릴 팩터만 보면은 버나드 바울 교수 쪽으로 해서 보면은 바이러스 확산하고 그 다음에 집값 상승, 요거는 이제 릴 팩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앞으로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이거는 이제 정치 성향에 좀 많이 좌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나드 바울 이 저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임금 인상, 요거는 좀 릴 팩터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 나머지는 심리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 심리는 정치적 성향이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냐 보면요. 첫 번째 이제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리스크 온 된 투자에 더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더 가지고 투자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흔히 우리 보통 보실 때 그 실리콘밸리 쪽 사람들이 좀 민주당이 많죠.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자체가 또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좀 민주당 지지층이 많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성장주이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 쪽이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화당 지지층 쪽으로는 경제가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신규 투자를 좀 꺼려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화당 지지층 보통 그 농촌 아니면 미 중부 이렇게 바이블 벨트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화당 지지층 쪽은 이제 경제를 조금 더 민주당보다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 산업 쪽에 좀 더 투자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 리차드 커튼이라는 미시간대 교수분의 이제 얘기를 좀 빌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이런 이제 가치 측정을 하는 것을 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경제적인 가치를 정치적 가치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 이제 가치 측정하는 것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경제를 보는 그런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투자부터 시작해서 뭐 뱅크론부터 이런 데까지 소비까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뭐죠? 앞으로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을 예측하기는 좀 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 이제 여기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뭐 사족을 좀 단다고 하면요, 지금 이제 2022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제 뭐 석유라든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전쟁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오일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변수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상반기 때는 변동성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은 특히 이제 이번에 한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월 달,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도 마무리되고, 이때부터는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양당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양당에서 다 우리 이렇게 하면 경제가 좋아져요, 살기가 좋아져요,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부양책들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 9월 10월 달 이후부터는 주식이 오를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봐도 이때 이제 중간 선거가 있을 때는 9월 10월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을까지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9월 10월 달까지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하고 가격이 비슷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투자 되십시오.